저는 40대 후반의 여자고요. 언젠가 이 글을 진아가 보길 간절히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록 실명을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이 글을 읽는 본인과 그의 지인들은 가명으로 거론된 진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년 전 겨울,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 한 여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 당시 이사차가 오고 가는 것은 아주 흔한 풍경이었죠. 우리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였고 제가 입주한 이후에도 이사 들어오는 차들이 정말 많았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 퇴근하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앞동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이사하는 동안 이사차가 도로를 막아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인사도 드릴 겸 떡 좀 준비해 왔어요. 어머, 고마워요. 이사 오면 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는 입주한 이웃들이 너무 없어서 아파트가 휑했거든요. 그런데 이사 많이들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웃 되어서 반갑습니다. 떡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자주 뵈어요. 네, 자주 뵈어요. 여기 새로 이사 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자주 뵙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8살 아래. 이름은 강진아. 남편은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격도 밝고 웃기도 잘해서 천만남에서 호감이 갔던 사람이었고요. 만날 때마다 먼저 인사하고 저 멀리서 제가 보이면 언니! 하고 저를 부르며 달려와서 인사를 해주니 정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아 씨가 양손에 밑반찬을 가득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제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해외 나가기 전에는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이는 게 취미였는데요. 혼자 있으니 자꾸만 대충 한 끼를 때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하루 종일 집에서 밑반찬 만들었는데 혼자 먹을 양치고는 너무 많아서 조금 가져온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반찬 신경도 못 썼는데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 먹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잘 먹을게요. 그런데 난 뭘 줘야 하나? 아니에요. 주시긴 뭘 주세요. 맛있게 드시면 그걸로 됐어요.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그냥 받으려니까 염치가 없어서 그러죠.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혹시 해물찜 좋아해요? 해물찜 너무 좋아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해물찜이에요. 잘 됐네요. 내가 음식 솜씨는 별로 없는데 해물찜 하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워서 제대로 하거든요. 나중에 내가 해물찜 만들어서 초대 한번 할게요. 좋아요. 그럼 불러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언니. 부침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정이 안 가려야 안 갈 수가 없었죠. 저는 그날 진아 씨가 가져온 반찬에 국 하나 끓여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반찬을 보더니 어쩐 일로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만들었냐고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만든 반찬 아니야. 새로 이사 온 진아 씨라고 저번에 똑 돌린 집 알지? 그 동생이 가져다 준 거야. 자기가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너무 많아서 좀 가져왔대. 응? 이사 온 사람이 누구라고? 진아 씨. 강진아라고 했지 아마? 왜? 당신 아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이름을 제대로 못 들어서 물어본 거야. 남편은 해외 나가 있대. 좀 있으면 들어올 건가 봐. 예전 아파트 살 때 언니들이랑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많이 섭섭했는데 앞으로 진아 씨하고 친하게 지낼까 봐. 성격도 좋은 것 같고 나중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고 그랬으니까 당신도 그때 만나서 인사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집으로 들이고 그래. 괜히 여자들끼리 몰려다니면 남의 말이나 하고 보기 안 좋아.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 오는 것도 싫으니까 데리고 오지 마.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당신은 예전부터 내가 아파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 아, 그리고 이미 오라고 한 걸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해. 사람 실없어 보이게. 한 번만 초대하고 안 할게. 괜히 진아 씨 왔을 때 싫은 내색 하지 마. 사람 불편하게.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어. 남편은 밥 먹다 말고 밥 숟가락 놓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걸 크게 반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는데 왜 저러나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진아 씨를 초대한 주말이 찾아왔죠. 남편은 진아 씨가 오기 직전까지 꼭 사람을 집에 들여야겠냐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저는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남편을 달랬습니다. 잠시 후 진아 씨가 도착했더군요. 평소에는 화장도 잘 하지 않던 진아 씨가 그날은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진아 씨,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여요. 평소에도 예쁜데 오늘은 특별히 더 예뻐 보이네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 집에 처음 오는 거라서 신경 좀 썼어요. 여기 케이크랑 꽃 사왔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뭘 이런 걸 사왔어요. 그냥 와도 되는데. 고마워요. 여보, 자기야, 진아 씨 왔어요. 나와서 인사해. 그러자 남편은 어색한 듯 나와서 인사를 했고 진아 씨는 활짝 웃으며 남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있는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더군요. 남편이 사람 불러놓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나 싶어 식탁 아래로 다리를 툭 건드렸죠. 그랬더니 남편이 나를 쳐다보기에 그러지 말고 말 좀 하라고 표정으로 눈치를 줬죠. 그래도 남편은 말 한마디 않고 꾸역꾸역 밥만 먹었고 밥 다 먹고 나니 남편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며 진아 씨한테 편히 놀다 가시라며 인사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족분들 주말에 쉬고 싶으신데 괜히 저 때문에 불편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눈치 없이 찾아왔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남편 때문에 그러죠? 남편이 요새 회사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나 봐요. 집에 오면 나한테도 괜히 짜증내고 그래요. 진아 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요. 나도 기분 맞추기 힘들다니까. 나는 진아 씨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와서 너무 좋아요. 동생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진아 씨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같아요.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맥주나 한잔 할까요? 저 이만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밥도 먹었고. 에이, 뭘 벌써 일어나요. 사람이 밥만 먹나? 후식도 먹어야죠. 매번 나한테 반갑게 인사해주고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자, 짠! 진아 씨와 저는 맥주 한 잔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고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아 씨의 남편이 궁금해서 남편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진아 씨가 씩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엄청 다정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 눈빛에 반했어요. 지금은 제가 네일샵 운영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남편은 저의 고객이었고 보험 상품 좀 추천해달라고 하기에 이런저런 걸 물어보게 됐는데 제가 뭘 물어보면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그윽한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쳐다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시냐고 물었더니 제가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대답하는데 그 순간 저도 그 사람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 그때 너무 심장이 뛰어서 보험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상품 추천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보험 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한두 마디로 안 될 것 같다며 언제 밥이나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약속을 잡고 저녁에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우리의 첫 데이트였어요. 그 전에 사귀던 남자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만난 사람이라 그런지 그 전 남자와는 다르게 너무나 다정하고 부드러운 남자라 그런지 그날 저는 그 사람한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함께하게 됐는데 남편 얘기하니 남편이 너무 보고 싶네요. 매일 사진 보고 목소리 듣는데도 그립고 보고 싶어요. 빨리 남편이 내 곁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겠지. 얼마나 보고 싶겠어. 진아 씨 남편, 진아 씨한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다. 진아 씨는 그날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한동안 남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가끔은 듣기 민망한 얘기도 있었지만 술에 취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웃고 넘겼죠. 진아 씨는 저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네. 제가 언니랑 술 마시고 자기 얘기한다고 했더니 너무 취한 것 같다고 그만 들어가라고 하네요. 저 이만 들어가 봐야겠어요. 언니, 오늘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니,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먹어요. 다음엔 제가 요리 실력 좀 발휘해볼게요. 아니야, 안 그래도 돼. 부담 갖지 마요. 아니에요. 저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다음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저는 그럼 그렇게 하자고 진아 씨를 보냈고 진아 씨가 나가고 난 후에야 남편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에이그, 당신은 말 좀 하지. 그렇게 쏙 방으로 들어가 버리냐? 사람 민망하게? 그런데 당신 지금 어디 가? 이 밤에 어디 가? 소화가 안 돼서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려고. 모르는 사람하고 불편하게 밥을 먹어서 그런가. 아무래도 체한 것 같아서. 아휴, 밖에 오래 있지 마. 오늘 공기 안 좋대. 제가 말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온다기에 30분 후에는 들어올 줄 알았는데 남편은 1시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보니 전화도 받지 않고 한참 후에 들어오더라고요. 동네 한 바퀴 돈다고 하더니 도대체 어디까지 갔던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밤 공기가 좋아서 걷다 뛰다 했어. 오랜만에 운동하니 상쾌하니 좋네. 뭔 소리야? 오늘 미세먼지 최악이라고 앱에 방독면 떴는데? 아, 그래? 내가 느끼기에는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 미세먼지 최악이었구나. 그러자 남편은 멋쩍은 듯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남편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한테는 진아 씨 자꾸 만나지 말라고 해놓고 진아 씨를 만나고 왔다고 하면 무슨 얘기 했는지, 이상한 소리는 안 했는지 안 묻는 척하면서 은근히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안 그러면서 진아 씨 만났다고 하면 왜 그러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대요. 제가 진아 씨 만나는 거 별론데 자꾸 만나니까 신경 쓰여서 그런다고. 자기가 보기에는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 같다고요. 뭐가 그렇게 별로고 어딜 봐서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건지 물으면 그냥 보기에 그렇다라는 애매한 답만 했습니다. 남편이 진아 씨를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도 조금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아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 했고 저와 조금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가는 사람 붙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다가오는 사람 밀어내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중 진아 씨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진아 씨를 초대한 후 진아 씨가 시간이 언제 괜찮냐고 하기에 바쁘다고 미루기만 했는데 더 이상 미루는 건 정말 미안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잡았고 진아 씨는 음식을 4인분에 맞춰서 준비했다고 꼭 가족들 다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은 고등학생이라 학원 가야 해서 안 될 것 같고 남편은 일이 좀 바쁜가 봐요. 아무래도 나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형부가 많이 바쁘신가 봐요. 혹시 형부가 저 싫어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렇담 다행이고요. 사실 그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언니 없었음 생일날 혼자 보낼 뻔했는데 그래도 언니가 와준다니까 다행이에요. 형부가 저 싫어하시는 거 아니면 같이 오세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한테 생일 축하받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요. 같이 오자고 얘기해 볼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날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진아 씨는 제 남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하는지, 왜 저는 진아 씨가 내 남편에게 질척거린다는 느낌이 드는지 이상한 일이었죠. 남편이 워낙 진아 씨 만나는 걸 꺼려하니 그런 생각이 드나 보다 애써 기분 나쁜 생각을 떨쳤습니다. 진아 씨 생일이라고 같이 저녁 먹자고 하면 남편이 자기는 왜 가야 되냐고 펄쩍 뛸 것 같아 말 꺼내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하면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저 혼자 다녀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진아 씨 집에 가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더군요. 오라고 하는데 가야지 뭐. 알았어. 그날 시간 비워둘게. 당신 괜찮겠어? 저번처럼 체할 만큼 불편하면 안 가도 돼. 내가 다른 핑계 대충 둘러대면 되지 뭐. 괜찮아. 같이 갈게. 당신도 자꾸 변명하기 그렇잖아. 생일은 이번 한 번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남편은 흔쾌히 저녁 초대에 응했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도 당연히 편치 않았죠. 생일 초대를 받은 금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온 후 우리는 진아 씨 집으로 갔습니다. 진아 씨는 정말 화려하게 꾸미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복장이 마치 영화제 시상식에 나오는 여배우 복장 같았습니다. 앞에서 보면 단정해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등이 훤히 다 보이는 뒤가 훅 패인 드레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생일이라서 좀 꾸미고 싶은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제가 고지식한 건진 모르겠지만 그런 복장은 같은 아파트 주민을 초대해놓고 입을 건 아니다 싶더군요. 게다가 제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남편 데리고 갔는데 조금은 점잖은 복장을 입었어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등이 훤히 보이는 진아 씨의 뒤태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붉어져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표정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 복장에 조금 당황한 듯 싶더군요. 진아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활짝 웃으면서 우리를 반겼고 이것저것 가져다 준다고 일어나서 돌아다닐 때마다 진아 씨 복장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아 씨는 밥 다 먹고 후식이랑 와인 한잔 하자며 식탁을 치우고 상을 다시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됐다고 우리 그만 일어나 봐야겠다고 했는데 제가 사간 케이크를 꺼내와서 케이크에 불을 붙이더라고요. 생일 축하 노래 듣고 싶은데 생일 축하곡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진아 씨는 그 말을 하면서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제 남편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지 저는 좀 불쾌했지만 내가 불러주겠다고 나설 수도 없어서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좀 난감해하면서 저보고 같이 불러주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분위기에서 정말 내키지 않는 생일 축하곡을 불렀고요. 노래를 부르는 내내 진아 씨 좀 이상한 사람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멀리하라고 할 때 멀리할 걸, 거리를 둘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가 너무나 불편했고 어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분위기를 보고 적당할 때 일어나려고 하자 진아 씨가 저를 보면서 묻더라고요. 언니, 왜 자꾸 일어나려고 하세요? 언니는 바쁜 일 있으신가 봐요. 형부는 바쁜 일 없죠? 언니는 바쁘다니까 보내고 형부는 저랑 술 한 잔 더 해요. 진아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려면 같이 일어나야죠. 그러자 진아 씨는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그러더군요. 어머 언니, 농담이에요. 이런 농담에 은근 민감하시구나? 형부랑 나랑 둘이 있으면 불안해서 그래요? 형부 못 믿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제 그만 가자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진아 씨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저는 괜히 이웃끼리 감정 상할까봐 진아 씨를 달랬습니다. 저 사람이 술을 안 마시다가 마셔서 좀 취했나 봐요. 진아 씨, 신경 쓰지 말아요. 이상하네. 그 정도로 취할 사람 아닌데. 네? 진아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형부가 술 세 보인다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만 좀 쉬어야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진아 씨는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어서 나가라는 듯 현관문을 열어줬고 저는 쫓겨나듯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기분이 정말 더럽더군요. 그리고 진아 씨의 그 표정은 소름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생일 축하해주러 갔다가 이게 뭔가 다시는 진아 씨 집에 가지 말아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정말 진아 씨 집에 갈 일이 없게 돼버렸죠. 진아 씨 집을 나온 후 저는 딸아이 간식이라도 사가려고 마트에 잠깐 들렀다 집에 갔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누군가 통화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당신 어디 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남편은 굉장히 화가 난 듯 흥분해 있었고 제가 하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오늘 끝장내고 말 거야. 들릴 듯 말 듯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을 말리든 붙잡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있으면 들어오겠지 싶어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진아 씨 집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잠시 후 학원 갔던 딸이 들어와서 간식을 챙겨주고 저는 잠깐 누워있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눈을 떴는데 옆이 허전해서 보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때 새벽 3시 30분. 저녁에 나간 후 들어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순간 진아 씨 얼굴이 떠올랐고 왠지 모르게 둘이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아 씨에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남에게 전화한다는 것도 그렇고 둘이 같이 있다는 증거도 없는데 전화했다가 괜히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이 인간 들어오면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속으로 이를 갈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에 울리는 전화 소리가 아주 불길하게 들리더군요. 이현욱 씨 배우자분 되시죠? 먼저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이현욱 씨가 새벽 1시경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하얘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전화를 잘못했나 싶어 몇 번이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물음에도 경찰은 계속 같은 대답만 반복하더군요. 경찰 말로는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고 서울 외곽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그 사고가 2차 사고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차에는 2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았던 남편은 사망, 그 옆에 타고 있던 여자는 중태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진아 씨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경찰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남편의 유품을 건네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소지품들과 블랙박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어쩌다 사고가 났는지 둘이 도대체 무슨 사이였기에 진아 씨의 생일날 밤 둘이 차를 타고 갔는지 궁금해지더군요. 블랙박스 메모리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2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사는 곳까지 이사와서 내 아내한테 접근하질 않나. 우리 둘이 불러들였으면 조용히 밥 먹고 끝낼 것이지 날 보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질 않나. 아내한테 집에 먼저 가도 된다고 하질 않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조용히 끝내기로 했잖아. 아내한테 알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그런데 나한테 왜 이래? 왜 나를 찾아와서 괴롭혀? 그렇게 말하니까 나 너무 섭섭하잖아요. 나도 오빠랑
그 정도에서 끝내려고 그랬어. 그런데 보고 싶은 걸 어떡해? 자꾸만 생각나는 걸 어떡해요. 나도 그게 내 맘대로 되질 않아. 오빠가 가정 있는 사람이라서 나도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다짐했어요. 오빠는 오빠 인생 살게 그만 놓아주자. 나는 이런 사람 말고 배우자 없는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누굴 만나도 오빠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이사 오면 오다 가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언니를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야. 오빠랑 언니가 같이 있는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 미칠 것 같았다고. 그래서 장난 좀 쳤어요. 나는 좀 그러면 안 돼요? 오빠는 장난처럼 내 인생에 찾아왔다가 그냥 가버렸잖아. 나 지금이라도 모든 걸 다 밝힐 수 있어. 그럼 언니가 가만히 있을까? 그 가정 유지될 수 있을까? 그만해, 그만해. 너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나 이제 네가 무서워. 네 번호만 떠도 심장이 벌렁거려. 네가 내 인생을 좀먹고 있는 것 같다고. 남편이 극도의 증오심을 내보이자 그 여자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고, 사랑한다, 가만 안 둔다, 오빠는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 별소리를 혼자서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의 차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는지, 진아 씨가 왜 그렇게 나와 가까워지려 했는지, 모든 것이 하나둘 짜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진아 씨는 결혼한 적도 없는 골드미스, 애초에 남편 따위는 없었습니다. 진아 씨가 들려주었던 남편 이야기, 그 주인공은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죠.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다 남편에게 문자가 왔다고 했을 때 그 문자도 제 남편이 보낸 것이었고요.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곧 다시 합치게 될 거라는 사람도 제 남편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한때 불장난을 했던 두 사람, 진아 씨의 집착은 이런 결과를 불러왔네요. 남편은 도망치려 했고 그 여자는 도망치는 남자를 포기하지 못했으니 결국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죽고 진아 씨는 여전히 살아있네요. 진아 씨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죽음으로 인해 진아 씨에게서 벗어나게 되었고, 끝까지 내 남편을 놓고 싶지 않았던 진아 씨는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고 있었던 제가 억울한지, 죽은 남편이 억울한지, 아니면 사랑만 쫓다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진아 씨가 억울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반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라 할 수 없으니 어떤 일이든 저질렀으면 그 감당은 본인들의 몫임을 깨닫게 되었네요. 이미 떠난 사람,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심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본인들이 자초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